뭐였더라?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전설의 코너죠. 전설의 코너인데 지금 뭐 잠시 쉬고 있지만 언제든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 오늘 하루 특별히 돌아왔습니다.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인데 잘 계셨죠? 아, 예.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또 굉장히 많이 변한 느낌이에요. 아,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너무 네. 보고 싶어가지고 네. 항상 KBS 본관을 지낼 때마다 네. 머릿속에 시사본부. 네네. 네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이 출퇴근할 때 라디오를 틀면 타방송이 나와서 그렇게 배 소장님이 즐거워하시는지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잘해드리고 있는데. 네. 자, 취임 100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거 참 많은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네. 또 많은 코너에서도 이제 물어보고 하던데. 네. 자, 100일 국정 운영 점수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평가관이 되시는 거죠? 네. 배 소장님. 저는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대로 30점. 30점. 30점? 요새는 이게 학점으로 주더라고요. 학점? 이 소장님은요? 저는 뒷불. 꽈락은 아니네요. 네. 뒷불. 그러니까 뒷불이라고 하시면요. 뒷불이 더 이게 화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라리 F를 주면은 재수강이 가능한데 네. 뒷불은 재수강도 힘들걸요. 그냥 패스는 패스인데 네. 최저점으로. 네, 최저점. 근데 뒷불이요. 이 네. 꽈락이 사실은 60점 기준이기 때문에 네. 60점 위라는 그럼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요? 높게 준 본인은 거네. 지금 F 준 거잖아요. 그럼 이현정 소장님 친윤이에요? 윤핵관인가? 자, 여론조사계의 네. 윤핵관인가? 지금 네.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한 달 전에 네. 이은영 소장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20%대까지 지지율이 내려갈 것 같다. 예언했는데 맞추셨어요? 아유, 맞췄다기보다는 이게 숫자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안 좋게. 지금 뭐 여론조사가 취임 네. 100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KBS 여론조사로 오늘 오락관의 문을 열어보죠. KBS가 한국리서치의뢰에서 지난 12일에서 14일 조사. 자, 참고로 오늘 언급되는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소장님. 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몇 점입니까? 28%. 잘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67%고요. 네. MBC도 지금 이 100일 기념 조사를 했어요. 네네. MBC는 코리아 리서치 의뢰에서 했는데 12, 13일 날 조사를 했고요. 네. 잘하고 있다가 28.6, 잘못하고 있다가 66% 나와서 비슷하네요. 예, 대충 지금 한 28% 정도에서 30%대도 ARS 조사는 좀 있는데 ARS가 원래 선행지표라고 해서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게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이 면접원에게는 내가 지지한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우니까 ARS에서 이제 킵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샤이라고 얘기하는. 네, 샤이 지지. 그래요. 자, 이 KBS, MBC 조사 뭐 모두 비슷합니다. 28%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취임 100일인데 이제 불과 3개월여 지난 겁니다. 취임하고. 참 바쁘게 흘러갔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다. 우리가 한 100일 정도는 허니문으로 본단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요 즈음에 직무수행 긍부정률 비교하면 어때요,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YSDJ 확실히 이럴 때는 70% 80%였거든요. 임기 초반에. 이른바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지지율이 비슷한 시기에 안 좋았던 또 역대 대통령이 있긴 합니다.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그때 광우병 사태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죠. 명박산성. 그 당시 한국갤럽 기준으로 21%. 네, 21%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래도 광우병이라고 하는 외부 변수거든요. 그런데 내부 요인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로 이렇게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무너진 예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원인은 역대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광우병 수입산 소고기 네. 이 문제가 워낙 먹거리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이건 이념 보수진 떠나서 맞아요. 제 기억이 이때 촛불 문화제가 막 광화문에 열리면서 그렇죠. 중고생들도 나오고 그랬던 좀 초유의 촛불 시위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리고 명박상성이라는 처음에 최초의 거기다가 개념. 또 컨테이너 박스를 왜 광화문에 쌓아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좀 큰 이슈가 없음에도 네. 지지율이 낮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궁금한 건데. 자, 네. 매주 이렇게 이제 꾸준히 차근차근 큰 이슈가 없음에도 떨어져 왔던 이유가 궁금한데 이 낮은 지지율의 책임 혹은 원인 이 소장님 뭐 네. 어떻게 좀 내용 분석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KBS 조사에서 먼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 이제 낮은 지지율 책임 소재를 묻는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다가 46.2%나 나왔어요. 본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은 거죠? 네, 46.2%고 그다음에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핵심 측근 19.7%, 야당 책임이 10.2%. 그러니까 지금 견제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진이 9.1%. 대통령실 참모진보다 야당이 더 높네요. 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지금은 전 대표인데 7.9%예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이 보기 문항을 봐도 어쨌든 이제 구성 자체가 좀 당정청, 그러니까는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정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다 합치면은 거의 지금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까지 합치면 82.9%나 돼서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할 지경이기 때문에 본인 리스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KBS 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핵심 세력이죠. 정치 세력인 윤핵관 포함을 해보면 거의 뭐 60%대 후반, 70%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래 한 곡이 떠올라요. 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그 Man in the Mirror 좀 불러보시죠. 저는 Man 뭐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이게 놀래라. 그래미상까지 받은 명곡인데 이 노래가 정말 마이클 잭슨의 그 전주라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가슴하는 그 노래의 네. 그 이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로남불할 게 아니다. 거울을 봐라. 거울 속에 자신을 누가 봐라. 있냐. 네네. 거울 속에 원인이 등장한다. 그 거울 속을 비추면 네네. 내 모습을 비추면 배종찬 배추도사 소장이에요. 최영일 진행자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마이클 잭슨까지 빗대서 힘들게 주셨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짧게 덧붙이면은 코로나 방역이 지금 그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18만 명. 예, 근데 이 방역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58.2%여서 사실 코로나 방역은 긍정 평가가 좀 높았던 항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부정 평가가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지금 낮은 지지율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 소장님. 거울을 봐라까지 조언을 주셨는데 우리 오늘 분석하는 코너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46%를 넘겼어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외부 이슈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 사람인데 인물. 거울을 보니까 나 자신이 보여요. 나의 어떤 점, 어떤 면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됐다고 스스로를 빙의해서 다 내려놔야 돼요. 검찰총장,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졸업, 주변의 검찰, 한동훈 다 내려놓고 국민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뭔가. 이것만 윤석열 알아차리면 저는 반등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짓누르는 모든 것이 사람이에요. 자, 니, 경오. 자, 다 사람이 니, 경오 사람이죠. 니, 이준석. 그다음에 경, 행정안전부 경찰 사람. 그다음에 오, 어리다고 놀리지 마요. 만 5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지금 낸시 펠로시. 주변이 다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거제도의 하청,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사람입니다. 대우조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막 들끓는 그 민심의 파도 속에서 인생 역정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능한데 데이터 분석가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이 초점이 안 맞아요. 그 부분을 깨닫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반등의 불씨를 지핀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이거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이건 놀랍니다.
오늘 그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3일에서 15일 날 1000명 대상 조사가 있어요. 네네. 이것도 이제 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속성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속성 문항이 나오는데 그래요? 재밌는 문항들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겸손하냐 오만하냐. 겸손하다가 19.6, 오만하다가 50.9, 둘 다 아니다가 26.8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좀 오만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오늘 그 기자회견도 사실 지금 굉장히 부정평가가 많아요. 그래요? 네, 들어보니까. 오전에 나왔는데? 네, 오전에 나왔는데. 어찌 보면 대과 없이 좀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할 기자들이 위축되고 대통령이 주도한 것 같다 이런 평가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좀 약간 주객 전도된 느낌이고 그리고 그 말을 좀 기자들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헤드라인도 그렇게 잡힌 것도 맞아요. 좀 지금 분위기를 대통령이 못 읽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오늘 좀 일부러라도 기자들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좀 난타당하는 모습이 더 나았을까요? 나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속성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의 각오, 의지, 또 상세, 또 이 구체적인 지표, 뭐 원전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은 우리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식은 어떠냐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국민이 미디어가 언론이 바뀌어라. 나를 제대로 봐라. 잘 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모순 또는 괴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이제 200일, 300일 기자회견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국민의 인식 평가 기준의 그 초점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시선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대통령은 명왕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토성의 타이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이 엄청난 수억 강년의 그 편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간극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야 뭐 대통령, 정부, 국민 모두 다 사는 길이죠. 그렇죠. 자, 요즘에 이 여론오락관 대신에 금요 톱10이라는 거 하는데 너무 흥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방식을 하나 차용을 해서 샘나네요. 지난 100일을 돌아보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한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이 소장님. 저는 뭐예요? 한 장면보다는 3명의 여인과 그 지지율 하락을 상징하는 물건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예요. 이 지지율 떨어지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6월 셋째 주쯤 나타나요. 그게 이제 이게 계기가 나토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목걸이. 목걸이 그게 너무 고가가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막 하염없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 전 교육부총리. 이름도 잊어버릴 뻔했네요. 얼마 안 그분과 구두입니다. 그 기자들의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막 도망갔듯이 가시면서 신발이 뒤집어졌잖아요. 영화 제목 여사와 목걸이, 장관과 구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강인선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지금 자기가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대변인이라는 자리인데 지금 마이크가 대통령한테만 가 있어요. 마이크를 뺏겼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사회 잘 봤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사회는 잘 봤는데 지금 대변인 살보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를 잘 봤다는 게 기자들의 질문을 잘 막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분석을 했어요. 저는 이 미니 시리즈에 한 여성을 더 등장시킵니다. 이은영입니다. 그래요? 왜요? 이은영과 시사본부. 왜? 이은영과 특히 이제 배종찬도 포함될 수밖에 없네요. 이 여론 오락관 이 조언을 들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전이 된다. 코너를 부활시키기 위한 이제 눈물겨운 노력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의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장면이죠. 따봉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체리 따봉. 엄지척. 따봉.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 표현으로 이제 체리 따봉. 아직까지는 따따봉은 없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형 키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따봉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그 따봉이 결정적으로 민심과 심지어는 당 내의 일부 민심까지도 저는 굴곡시켰다. 굴곡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따봉 그 이모티콘 공짜잖아요. 마음껏 이준석 대표한테도 보내세요. 따따봉. 아니 오늘 가처분 심리인데 오늘 보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오늘 보내면 더 화가 나요.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그래요?
자, 오늘 한번 윤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따따봉. 체리 따봉을 보내는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배 소장님의 이제 전원 권고고요. 자, 지금 이제 결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저걸 꼽으시더라고요.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그쵸. 봤습니까? 그게 바로 박순애 장관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간 박민영 전 대변인도 지적했고 맞아요. 이준석 대표도 지적했고 네. 야당도 뭐 발끈했고. 자, 그래요.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많이 언급되는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입니다. 네. 이게 흥미로운 게 시사저널이 네. 2022년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가 이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 재밌어서 배 소장님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압도적 1위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네. 근데 전문가가 이제 71%, 국민들이 59.4%로 네. 거의 전문가는 10명 중 7명, 일반인들은 10명 중에서 6명 정도인데 이게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 2017년 임기 1년 차에도 같은 조사 시즌인데 그때도 가장 영향을 문재인 대통령에 많이 준 인물은 김정숙 여사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약 40%.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많았지만. 그런데 이 영향이 과연 긍정적인 의미의 영향일까? 네네.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영향을 주는 2, 3, 4위가 한동훈, 권성동, 장제원. 예. 여기에 건진, 공진까지도 공진 맞죠? 아니, 천공. 천공. 네네네. 자꾸 헷갈려요. 공진은 그 한약 아니에요? 한약입니다. 지금 PPL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공진이요? 공진단?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사저널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이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 그룹은 그렇다 치고 국민들의 인식도 이렇다. 이게 좀 걱정인데 그렇죠. 국민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자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올 때마다 그 논란이 자꾸 이제 그 누구 최순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듯한 그런 논란과 연계가 되는 그러니까는 그 뭐 이게 구구 성향의 유튜버라든지 또는 너무 고가의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게 그 영부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것과 너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 자꾸만 이렇게 그 공식적인 라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다. 네네. 또 김건희 여사가 노출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또 타격과 영향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는 좀 더 솔직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그토록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있는데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향에 소통은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깨알같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중요할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텐데 사실 국민들은 그런 소통이 안 됐을 때 더 답답해지고 더 부정적인 평가가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지지율 반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정치 전반으로 한번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지금 여당 야당이 존재하는 이 민주제 국가니까 여당이 악재면 야당이 호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사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향해 달리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말 심각하게 낮다. 그다음에 이 중에 또 여당은 지금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내분이 벌어져 있다. 그럼 굉장히 호재들이 많아서 반사 이익을 막 얻고 달려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왜 이렇게 확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극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당 야당 막 이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일단 야당의 드라마가. 야당 드라마가 재미가 너무 흥행이 안 돼요. 아하. 여당 드라마는 욕을 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그 치고 올라가는 지지율이 어떤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지지율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일단 뭐 지도부 체제도 아직
좀 어수선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내에서도 민주당도 뭔가 계속 분란이 있어요. 그 당원 80조 관련한 것도 그렇고,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 개파가 자꾸 나눠지는 느낌이고. 근데 그러면 싸울 거면 좀 제대로 한번 싸워보든지. 네네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민생을 정말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 모습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도는 30%대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하게 또 내부의 어떤 혁신과 선풍적인 인기몰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이 정도 지지율은 저는 상당한 반사이익이다. 예. 이른바 여당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른바 아직은 불거지지 않았지만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지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다 됐어요. 역시 재밌네요. 여론 오락관은. 하지만 이 예언 오락관이 백미이기 때문에 이 소장님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언.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바닥인지 더 떨어질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살짝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살짝 더? 네, 왜냐하면 오늘 한국리서치 자료들 보니까 그 20% 초반까지도 그 속성에서 나오더라고요. 20% 조금 초반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배 소장님은 배추도사. 저는 단기적으로는 강보합세. 한 1, 2%포인트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반등한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더 큰 악재가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100일이라고 하는 보수정 결집의 시간적인 계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강보합세지만 살짝 1에서 1.5%포인트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있다. 그럼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역시 여론오락관 이게 또 모셔야 됩니다. 예언을 던져놨으니 확인을 해야죠.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